마케팅은 굉장히 큰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정보를 얻으시는 걸로 저는 인적 네트워크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일단 이게 있습니다. 먼저 내가 취업하고 싶다, 취업할 거다, 어떤 분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다 자꾸 흘리셔야 돼요. 아, 나 이제 곧 있으면 일할 거야.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더라도 미리서부터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 희망, 직종 등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신다면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자리가 났을 때, 그 맞는 일자리가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문이나 TV, 이런 데서 나오는 구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들은 워낙에 많은 다수한테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얻으시기에는, 또는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취업이 연결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성 인력개발기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좀 활용하셔라. 그리고 워크넷과 같은 공공직업 알선을 하고 있는 기관과 인터넷들을 좀 활용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거, 네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본인이 취업을 원한다, 어떤 직종을 원한다, 취업했을 때 급여라든지 근무에 대한 부분은 이렇다라는 얘기들을 주변 분들한테 해놓으시면 그들을 통해서 알선될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TV 매체까지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성 인력개발 기관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강에서도 말씀드렸고 2강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성 인력개발기관이라고 하면 서울시에는 20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하는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전국으로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약 한 51개 정도가 있고요. 여성발전센터는 서울의 경우는 여성발전센터라고 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여성회관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1강 때 기억하시죠? 실천하라. 근데 그 실천의 가장 먼저가 교육이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일단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피부미용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의상은 이제 미싱을 활용해서 소품들을 만들거나 의상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전통공예라든지 이런 수많은 교육과정들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 외에도 취업 알선, 창업 지원, 그리고 여성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상담들까지를 포괄해서 여성 인력개발기관들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에 우리 여성 인력개발기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여성 인력개발센터 또는 여성발전센터, 아니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개 여성 인력개발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시면 보다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개발기관으로 오시게 되면 먼저 진로 계획을 해드립니다. 진로 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까 검사하는 거 1강 때 말씀드렸죠.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잡아드리고 이 진로에 맞춰서 어떤 교육을 받으시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업하시기 더 용이합니다 라는 정보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료를 다 하신 후에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취업 설계사들이나 구직 관련해서, 이제 구인 구직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연결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취업 스킬이라고 하죠. 이력서를 작성한다든지 면접을 보는 부분에 있어의 스킬들도 충분히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성 인력개발기관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취업 정보를 얻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데 취업 정보 잘 얻어서 취업하면 되지. 근데 경력 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 특히 오랜 기간 단절되셨던 경우에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시면서 노동시장의 현실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광고나 문구들, 어떤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들만 보시고 혹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을 제가 오늘 짚어드리지 않으면 혹여 여성들이 나 사회 참여해야지 하고 좋은 뜻으로 이제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시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먼저 허위 구인 광고의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인을 가장해서 물품 판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물건 살 사람을 뽑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금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직장에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인 광고를 해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또는 교육생을 모집하는 경우 같이 구인을 가장해서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인자의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윤락알선업들, 다시 말하면 인신매매겠죠.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할 때도 구인 광고의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인자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인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8시간 근무만 하면 된다고 구인 광고를 했는데 실제 가봤더니 14시간 근무해야 된다. 근데 주는 급여는 똑같다. 라든지 본인이 알고 간 구인 광고랑 다른 내용이 만일의 경우 제한됐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인 광고의 중요성에 따라서 분명히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내용들도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직장의 위치라든지 임금. 특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직장의 위치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도 이제 구직자들을 알선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의 집에서 구인처까지 거리가 약 한 15분 정도 되고 20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40분이 걸려요. 그러면 첫 출근하시고 바로 항의 전화가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여기 생각보다 너무 멀어요. 제가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가야 되고 마을버스